지수 800을 예상한 사람들이 도대체 대한민국 시민 맞아요? 이게 뭐 하는 것들이야 도대체? 예. 안녕하십니까. 갈러님들 강왕국입니다. 강왕국의 2022년 주식시장 전망. 네, 여러분 아시죠? 저 이런 거 별로 안 하는 거. 네, 그런데 개나 소나 다 전망을 하는데 저도 한번 해야죠. 저도 좀 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행에 따라가고. 그렇죠. 그런데 네, 제가 하는 전망은 정말 기상천외한 전망이기 때문에 좀 기대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지. 기상천외한 전망. 여러분들이 보신 2022년 전망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네, 일단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좀 보죠. 예, 여기 2022년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보면은 이렇게 쫙 증권사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가장 낮게 하신 분들이 대신증권 2610이었고 가장 높은 쪽이 3600 KB증권. 그래서 2610에서 3600으로 나오는데 자, 저는요, 그러면은 2610 이하 또는 3600 이상으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너희들 필요 없어. 이거 어차피 못 맞추잖아. 그렇죠? 참고로 이 테크닉은 요 세 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캔 피셔도요, 다른 애널리스트들 전망치를 보고, 네, 그것에 안 맞는 쪽으로만 전망을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 맞추십니다. 그래서 저도 2610 이하 또는 3600 이상으로 일단 갈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결정을 해야죠. 이걸로 갈지, 이걸로 갈지.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지금 한국장이 2020년 코로나 사태 후 저점 대비 130% 올랐거든요. 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장이 횡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얘가 계속 가거나 아니면은 꽤 많이 하락하거나 그 두 개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2610 이하 또는 3600 이상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얘를 다 틀릴 거야. 분명히 다 틀릴 거예요. 2022년 말에 한번 보시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최근 3년치를 한번 봤어요. 자, 2020년에 증권사 어르신들이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코스피는 1440부터 2878이었고 종가가 2873이었습니다. 근처에도 가신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근데 2021년이 되게 웃긴 게 뭐였냐 하면은 이게 2873에서 시작해가지고 2990인가 뭐 이렇게 끝났잖아요. 어쨌든 3000 바로 좀 밑에 끝났지 않습니까? 거의 안 움직였어요. 야, 근데 안 움직이는 지수도 못 맞히냐? 어? 아니, 어떻게 줘도 못 먹습니까? 이 예측치를 보면은 이게 지금 3000 바로 밑에서 끝났는데 여기에도 근처에도 가신 분들이 한 명이네. 죄송합니다. 흥국증권 여기 한 명 그래도 근처는 갔네요. 죄송합니다. 한 명은 맞췄네. 아이고. 자, 2022년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맞추겠어 못 맞추겠어? 당연히 못 맞추지. 근데 좀 2021년 특히 좀 웃겼습니다. 아니, 지수가 가만히 있는 것도 못 맞추냐? 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2019년에는 지수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지수가 이제 1900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891부터 2252까지 움직였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전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때는 대부분 다 맞추셨습니다. 실제로 2197에서 끝난 거를 보니까 그치, 이 밴드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장이 하나도 안 움직이면은 이 애널리스트들이 맞추거든요. 2019년은 어쩌다 한번 맞췄습니다. 자, 근데 2018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장이 이때는 근데 특이하게 상단 전망치밖에 없더라고. 상단이 2607까지 갔거든요. 맞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뭐 2800에 3100을 말하고 있어. 그리고 실제로 장은 2041에 끝났거든요. 여기에도 근처에도 간 사람이 없습니다. 2018년은 모든 전망을 실망시켰죠. 또 반대로 2017년을 보세요. 이때 장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때가 2000쯤에서 시작해가지고 2561까지 오르고 2467에 마감했는데 당연히 또 근처에도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2017년에는 모든 전망을 코스피가 상회를 했죠. 2019년 한 번 맞았어요.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 17년, 18년, 20년, 21년을 봤을 때 이 애널리스트들이 장의 방향을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전에는 몇 번 맞아요. 왜냐면 2011년부터 16년까지 코스피가 계속 횡보했거든요. 안 움직였어요. 5년 동안에. 그래서 그때는 몇 번 맞추는데 제가 재밌는 걸 또 준비를 했습니다. 2007년부터 9년, 2007년부터 한번 보시죠. 이때 장이 2006년 말에 장이 1300 얼마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망치를 보면 전부 다 1300 언저리에서 뭐 많이 가는 사람은 한 1700 정도까지 간다라고 예측했는데 당연히 장은 2085까지 갔고요. 190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도 크게 상향 돌파를 했죠. 2008년을 보시면요. 그래 이렇게 2007년 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때 옵티미즘 그러니까 막 낙관주의가 팽배했어요. 장이 1900에 마감을 했는데 이 사람들 말은 다 1700에서 그래도 2500까지 갈 수 있다 가즈아라고 질렀거든요. 네, 이때 리만이 떡 왔습니다. 그래서 890에서 1900으로 끝났고 이제 장이 1124로 마감을 했어요. 당연히 근처에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이때는 또 비관주의가 팽배합니다. 아니 장이 800까지 간다고 솔직히 야 니네들 애국자들이야? 대한민국 시민 맞아요? 이게 뭐하는 것들이야 도대체. 아니 리만이 터져가지고 대한민국 PBR가 0.5까지 갔는데 더 떨어진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거를 진짜 이게 나라냐 이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장은요 1723까지 갔고 2009년에 1682로 마감했는데 당연히 또 근처에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야, 니네들 뭐야 800이들 이게 나라냐 이거 지수 800을 이상한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것들입니까?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죠. 장이 일단 급격히 오르잖아요. 횡보는 없어요. 하락 또는 추세가 계속 간다.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다 틀릴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좀 횡보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또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일단 큰 이벤트, 하락 이벤트가 와가지고 급락할 때는 코스피가 몇 퍼센트 떨어지는가? 그러면 그 후에 상승장에는 코스피가 몇 프로 오르는가? 그리고 그 엄청난 상승장 후에 보통 다시 하락장이 오는데 이때는 몇 프로 떨어지는가? 이거를 제가 또 다 분석을 했습니다. 자, IMF 때는요, 이때 4년에 걸쳐서 76% 장이 빠졌습니다. 94년부터. 그래서 상승장도 엄청나게 컸죠. 284% 올랐습니다. 1년 6개월 걸려가지고. 그리고 1년 6개월 오른 후에 또 55%가 빠졌습니다. IMF 후에 284% 오르고 닷컴 버블이 옵니다. 그래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54.6%예요. 이래서 2000년 10월까지 9개월을 걸쳐가지고 미친듯이 빠집니다. 9개월에 반토막이 나요. 그 후에 이제 찔끔 반등한 후에 또 이제 911이 옵니다요. 그러니까 이게 찔끔 반등한 후에 또 터져. 왜냐면 그 911에 터지거든요. 911 때문에 순식간에 진짜 몇 개월 만에 26.7%가 또 빠집니다. 이때 2001년 9월에 코스피가 500 이하로 내려가요. 460인가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103% 오르죠. 103%를 7개월 동안 또 쫙 오른 다음에 또 45% 빠져버립니다. 네, 또 이제 그 후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장이 꽤 많이 올랐어요. 한 500에서 2000까지 4배 오릅니다. 4배 후에 금융위기가 또 오죠. 이때 반토막 쫙 난 다음에 또 150% 반등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150% 반등을 하는데 2년 7개월 걸려요. 2011년에 그때 뭐가 있었지? 뭐 재정위기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몇 개월 만에 26%훅 가버립니다. 그 후에 6년 횡보장이 드디어 다시 오는 거거든요. 자, 코로나는요. 2020년 3월에 저점이 있었고 지금까지 보면은 1년 3개월 동안에 130%가 올랐습니다. 3,317인가까지 올랐어요. 1,400부터. 네, 이제 45% 깨진 다음에 이 45%는요. 이게 2018년 3월인가? 그때 코스피가 2,600이었고 그 후에 그 최고점을 한 번도 뚫지 못하고 1,40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게 45%예요. 네, 그 후에 130% 반등을 한 다음에 퀘스천 마크죠. 그 후에 하락장이 어떻게 될지. 자, 그럼 보면은 이게 지금 45% 떨어진 게 이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랑 비슷한 수준인, 이거보다 조금 덜 떨어진 것 같아요. IMF랑 비교할 수는 당연히 없고. 그러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반등장이 온 후에, 그래, 그 다음에 장이 이 정도 빠지든지, 이게 장이요, 3,300 고점 대비 25% 빠지면 이게 2,487이거든요. 그게 바로 2,610 이하입니다. 예, 물론 저도 이게 3,300 대비 45%까지 빠지는 걸 제가 별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좀 끔찍하잖아요. 그럼 또 2,000 가는 거잖아. 예, 2,000은 가기는 싫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떨어지면 2,610 이하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이제 3,600을 넘어간다면은 이 최저점 대비 1,400,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최저점 대비 150% 올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300부터 지금 추세가 꺾여가지고 2,800 언저리까지 갔다가 지금 2,900대 말인데, 네, 이게 다시 추세장으로 들어와가지고 3,600을 뚫으려면은 최저점 대비 150%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가능해요. 금융위기 때도 150% 올랐고 IMF 때도 그런 적이 있기는 한데, 근데 그래도 왠지 이렇게 보면은
그 다시 261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130% 올랐기 때문에 오를 정도 많이 올라 있거든요. 지금 최저점 대비.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다시 추세가 와가지고 3600 이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네, 추세가 꺾여가지고 이 하락장이 와서 2610 이하로 갈 것인가. 그래도 2610 이하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 또 이게 뒷받침해주는 또 이론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레리 윌리엄즈의 책을 꺼내보면 이 책 아무도 모르시죠? 번역이 안 됐거든? 네, 이 책이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저는 이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트레이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은 트레이딩 세계 챔피언십에도 우승을 했지, 따님도 우승을 했죠. 17세에. 이분이 미셸 윌리엄즈라는 대배우입니다. 골든 글로브로 따신 분인데, 네, 배우하기 전에 17살에 세계 트레이딩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가족이에요. 그냥 트레이딩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 라이브로 세미나에서 거래를 하면서 100만 불을 버신 분이에요. 10번 세미나를 하면서 자 여러분 저 세미나 합니다. 자 보시죠. 선물을 지금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 가자. 자 3시간 후에 자 여러분 제 설명 잘 들으셨죠?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됩니다. 팔자 해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100만 불을 버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 책을 쓰셨어요. The right stock at the right time.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좋은 타이밍에 산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그 미국장은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미국장은 보통 2나 3으로 끝나는 해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최저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022가 네, 심지어 2로 끝나고 2로 시작을 하고 2가 또 하나 붙어 있네. 22니까. 네, 그렇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론은 대통령 2년차가 보통 최저점이다. 그거는 켄 피셔의 책에도 나옵니다. 바로 이제 요 책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 3년차에 주식이 많이 오른다. 왜냐면 그때는 보통 레임덕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정책의 변화가 별로 없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변화가 없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3년차에 많이 오르고 4년차에는 이제 다음 대통령 때문에 또 이제 불확실성이 생기기 때문에 4년차에는 또 확실히 늘 오르는 건 아니다. 근데 3년차는 거의 오른다. 뭐 그런 말이 나오고 보통 대통령이 1년차, 2년차에 좀 그렇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그런 개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차, 2년차가 보통 많이 불확실하고 2년차도 별로인 경우가 많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레리 윌리엄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요. 그래서 대통령 2년차가 보통 최저점인 경우가 많다. 네, 2022년이 대통령 2년차입니다. 우리 바이든 형님이 2021년에 1년차, 22년에 2년차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게 또 2로 끝나는 해랑 또 겹치네. 그래서 이 두 개를 겹치자. 1번과 2번을 겹치면은 22년, 42년, 62년, 82년, 2002년이 최저점이라는 이론이 나오는데 한번 미국 주식 차트를 한번 보세요. 실제로 22년, 42년, 62년, 82년, 2002년에 주식을 샀으면은 몇 년 동안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네, 참고로 신기하게 5로 끝나는 해에는 주식이 떨어지는 해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2로 끝나는 해에 언제 들어가겠어? 당연히 10월 말에 들어가야겠죠. 11월 4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이 책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신은 2를 최저점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론은 없거든요. 그래, 신의 선택 2, 선거 사이클, 그리고 11월 4월 천국 효과로 하면은 결론이 2022년 10월에 미국장의 최저점이 온다라는 이론인데 물론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하지만 저는 레리 윌리엄즈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신빙성이 간다라고 봅니다. 미셸의 아버지요. 그리고 그 본인도 레리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거, 이렇게 해서 또 엄청나게 욕먹는 거 아니겠어? 욕 먹으면 되지, 뭐, 어때? 유튜버로 욕하라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증권사 전망은 무조건 피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600 이하 또는 3600 이상입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거의 맞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선택을 해야죠. 그럼 이거로 선택하냐, 요거로 선택하는가. 이게 있는데, 예, 일단 그 장이 많이 올랐어. 그럼 횡보장은 없어요. 장이 계속 가든지 떨어지든지 두 개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저점 이론도 있기 때문에 저는 2620 이하에 조심스럽게 한 표를 던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강화국을 따르라, 그 인버스 들어가라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럴 확률이 60, 70% 아닌가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50%보다 조금 더 높다 뭐 이런 말입니다. 어차피 결론은 두 개밖에 없잖아. 얘랑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윌리엄즈 이론에 따르면 2022년 10월 말이 미국장 매수 포인트이다. 근데 미국장이 어쨌든 그러면 22년에 하락을 한다는 건데 그게 한국장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겠지. 그래서 이것도 요거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금 11월 4월 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2022년 4월까지 네, 어쨌든 코스피가 버텨주거나 조금 소폭 상승한 다음에 5월부터 팍팍 빠지는 거야. 그래서 10월에 추세적전 찍는 거죠. 패닉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22년 10월에 제가 미국에 입성, 코스피 입성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제가 굉장히 과격적인 전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타조 들어보면 그렇죠. 이 전망이 맞으면은 거봐 내가 그 말 했잖아 하면서 이 영상은 성지가 되는 거고 이게 개소리면은 저는 조용히 그냥 내년으로 넘어갈 겁니다. 네. 이 영상 솔직히 유익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야, 유익합니다. 이거 유익한 거예요. 배울 게 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동일하시면 구독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